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을 할 때 이제 어깨 높낮이가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맨 처음에 운동을 할 때 좀 어깨 높낮이가 좀 달라서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본인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곤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좀 원인을 찾아서 직접적인 스트레칭이나 강화를 시켜주면 아무래도 좀 빨리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킷 선생님께 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깨 높낮이가 틀리다고 해서 단순히 어깨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되게 많아요. 네네. 발의 문제로 인해서, 뭐 고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골반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몸통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목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도 어깨 높낮이가 틀려지게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배제하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상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회전적인 변화라는 거죠. 제가 몸이 고관절은 가만히 있고 고관절이 돈 게 아니라 몸통이 살짝 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높낮이가 올라가게 되죠. 요런 변화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김성환 선수의 요게 근육이라고 생각할게요. 근육인데 팔을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보세요. 그렇죠. 평상시보다 올리는 게 어디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위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얘가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는 저번 주제로 얘기했었던 뭐 정거근의 어떤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운동이 당기는 쿨다운 운동들에 있어가지고 견갑골을 내려주고 익스텐션, 우리가 팔을 내려주는 이런 풀다운이 대부분이 아닌 불안정한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당겨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견갑골과 팔이 만나는 근육의 어떤 단축 현상으로 인해서 팔이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벌리는 동작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부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어떤 과운동성이 나타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여기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두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오케이. 예전에 했었던 운동들이죠. 팔 앞으로 나란히 하고, 어느 쪽이 안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천천히 돌리셔가지고 한번, 자, 이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오른쪽에 어떤 무릎이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철저하게 여기는 좀 잡아주고, 자, 한번 돌려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느낌. 자, 다시 돌아오고. 자, 그만. 이 느낌 아셨죠? 네. 반대쪽으로 돌아보고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로테이션이 어떤가요? 좀 더 어려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좀 어떤 타이트니스가 좀 있겠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운동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근막이라고 하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막이라고 하는데, 근막이 좀 느슨느슨해져야지 근육도 좀 느슨느슨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거근에 대한 폼롤링을 먼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겨드랑이에다가 얘를 끼우세요. 네, 끼우세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겨드랑이 밑에 있는 이 광배근과 대원근, 이런 머슬들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광배근과 대원근의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과 광배근과 대원근 사이에 있는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점에 정거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포지셔닝을 취해주시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롤링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좀 어떤가요? 덩어리가 있는 거. 덩어리가 있어요. 제 경험상 손을 못 대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근육의 사용력이 없게 되면요, 근육은 위축이 되고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달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영양분들이라든지 산소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외부에 어떤 상처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상 없이도 손상을 입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동 범위도 안 나오고요, 우리가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릴리즈만 해주더라도 그 근육의 어떤 혈액순환이라든지 근육이 자고 있는 근육을 깨울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흉추를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근육이 단축이 되고 잘 늘어나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고정된 상황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흉추가 고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추를 가동시키는 이 운동을 통해서도 근육을 이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테이션, 시선 쳐다보세요. 후 할 때 보조자가 있으면 좋아. 이렇게 한쪽 다리로 골반이 돌아가는 걸 방지를 시켜주고 흉추가 조금 더 돌아가게 되면 근육이 굉장히 스트레치를 받아요. 빵빵한 느낌 드시나요? 네. 이제 대신에 얘가 늘어나지 않게 되고 팔로 가려고 하면 어깨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 아픈 이유 중에 하나도 흉추가 안 들어가고 근육이 어떤 근막적인 타이트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방법도 있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요 상태에서 스탑. 그리고 반대쪽 손을 쭉 올려서 손바닥으로 천장을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손목 이 부분 요 부분으로 쭉 한번 위로 올려 볼게요. 올리면서 시선은 이쪽 쳐다볼게요. 후. 좀 더 올려 볼까요? 팔이 많이 가지 않더라도 몸통이 회전이 많이 되고. 오, 더 많아져요. 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가고 저 다시 당기면서 로테이션 가면서 팔을 올려서 쭉 뻗어 볼게요. 후 하면서 얘를 올리면서 후. 오케이. 또 다시 돌아오고. 자, 요런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 회전적인 어떤 릴리즈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좀 전에 해준 거는 가동성을 좀 만들어준 거야. 근육도 늘려줌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흉추의 가동 범위를 갖다가 좀 늘려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해줘야 될 게 안정성을 갖는 운동들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이쪽도 벌려보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다가 무거운 거면 좋은데 무거운 건 끼지 마시고 이런 폼롤러를 이렇게 하나 끼워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렇죠. 어깨가 살짝 뜨는 건 괜찮아요. 스탑. 몸통에 힘이 들어오나요? 네. 자, 다시 돌아오고. 자, 또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천천히 쭉. 스탑. 오케이. 다시 돌아오고. 몸통에 가동성 운동 후에는 안정성 운동을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자, 여기에다가 무릎. 요 손은 목 뒤에다 팔을 이렇게 두시고요. 요 손은 목 뒤에다 깍지를 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팔꿈치와 엘보와 무릎이 가까워지게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시선은 저쪽 쳐다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죠? 우리가 흔히 하는 사이드 크런치. 예, 사이드 크런치. 그렇게 되면 근막적으로 이런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돌아가고. 그렇죠. 다리를 좀 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내려가. 만약 운동선수다. 조금 더 자극을 줘야겠죠? 다시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팔 올리고. 자, 팔꿈치. 자, 팔꿈치와 무릎을 자, 대보겠습니다. 저쪽 쳐다보시고. 그렇죠. 자, 하나, 둘, 발목 살짝 당기고. 그렇죠. 수직으로 보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내리고. 우리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해주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근력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네. 예. 저희가 풀다운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뭐죠? 대원근? 광배근. 네, 맞습니다. 그 근육이 팔을 강하게 익스텐션 시키는 근육들인데 저희가 그 근육에 대한 릴리즈를 먼저 해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굽히시고 체중을 팔꿈치에 싣지 마시고 여기서 엉덩이만 살짝 들어보세요. 손은 여기다 딱 짚으시고. 자, 롤링. 예. 많이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보디빌더 선수들이 많이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롤링, 근막 이완이라든지 근육을 관리하는 이 소도구를 자주 사용해 주세요. 자, 요 동작이 릴리즈가 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잠시 이제 일어날게요. 팔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는 견갑골과 팔이 만나는 요 지점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안 늘어나면 팔을 올릴 때 견갑골이 따라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 견갑골은 안 그러니까 좀 적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팔이 올라감으로 해서 얘도 같이 움직여져 버려요. 팔이 움직이는 각도와 견갑골이 움직이는 각도는 틀려요. 얘는 우리가 풀로 180도로 팔을 올렸을 때 앞에 보시고, 팔은 한 견갑골과 팔이 만나는 관절에서 움직이면 한 120도 정도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요. 견갑골은 180도 올라갔을 때 한 30도 정도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팔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팔이 움직일 때마다 견갑골도 같이 움직여 버리니까 견갑골은 팔을 올리기 위한 안정성을 담당하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받침을 못 해주니까 어떻게 돼서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애과를 먼저 풀어줘서 늘어날 수 있는 길이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나면 견갑골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형성이 돼. 안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견갑골 안정. 자, 으쓱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팔을 내려볼게요. 어깨를 내려볼게요. 그렇죠, 어깨를 올려볼게요. 자, 어깨를 내리라고 할 때 김성환 선수는 이 움직임에 대한 인지가 좋고 근육을 잘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어깨를 으쓱하고 내리세요 그러면요 팔이 구부러지고요, 팔을 내려서 얘를 내리려고요. 정확하게는 디프레션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견갑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근육들을 사용 후에 팔에 붙은 근육들을 써서 운동을 시켜줘요.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디프레션이. 그러면 자,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머리 이쪽으로 하시고 저를 한번 보고 누워볼게요. 어깨가 디프레션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견갑골을 이렇게 내리는 거를 모르니까 제가 알려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자, 요거는 조금 좀 치료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견갑골을 갖다가 우리가 모빌라이제이션, 가동을 좀 시켜볼 거예요. 자, 견갑골의 하각을 잡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의 윗부분을 잡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올려줘 볼 거예요. 이게 으쓱이고, 견갑골을 뒤와 어깨가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내려줄 거예요. 이게 내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올려볼까? 올라가요. 그리고 한번 내려볼까?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제가 같이 도와주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내릴 때 같이 내려줘. 그렇죠. 김성환 선수도 내리고 저도 내려주는 거야. 반반씩. 그러니까 올릴 때도 이게 같이 올리는 거고, 이게 내리는 거야. 올리는 거고, 이게 내리는 거고. 자, 이게 올리는 거야 할 때 제가 힘을 안 주는 거야.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 이제 힘 줄 줄. 이거 내리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팔을 이제는 이렇게 앞으로 뻗어 볼 거예요. 이렇게 주먹 쥐고 뻗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어깨를 으쓱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내려볼게요. 그렇죠. 제가 왜 잡고 있을까요? 이거 내릴 때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 내려서. 그 힘을 주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어 보는 거예요. 팔 힘 빼게 하고 어깨 으쓱 내려볼게요. 오케이. 이런 게 된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어나 보세요. 밴드 가지고 한번 원래 이게 봉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좋아요. 어깨 으쓱 해보세요. 팔 만세하고, 팔 만세하고. 자, 요걸 잡고 제가 이렇게 있어요. 반대쪽. 자,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뒤에를 볼게요. 자, 카메라 뒤에 있으니까 어깨 으쓱. 자, 내려볼게요. 그렇죠. 어깨 으쓱. 내려볼게요. 힘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 네. 내려보세요. 오케이. 다시 어깨 으쓱. 내려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견갑골이 안정성을 담당하면서 받침대 역할을 해주면서 팔에 있는, 그러니까 견갑골과 팔에 있는 근육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얘가 많은 힘을 쓰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타이트해지거나 짧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불안정해지면 그 불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경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짧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불안정하고 잘못 썼기 때문에 이 팔에 있는 원위부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광배근도 마찬가지고요. 햄스트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 운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이렇게 선생님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는 몸에 있는 근육을 다 자기가 사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편중된 근육만 이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근육들이 좀 제 기능을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좀 아픈 데도 없어지고 동작도 다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의 패턴에 대해서 그 어깨 높낮이 해결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한번 적용하셔서 운동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